안녕하세요. 대현 멘토 김정재입니다. 오늘 함께 이 금양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건데요. 이 앞으로의 전망치가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현재 상황,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점은 뭔지, 그리고 이 금양에 투자하기에 있어서 어떤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이 금양 같은 경우 오늘 뭐 추가적으로 다른 이슈가 안 나오면 추가적인 이슈와 그리고 이 실적이 나올 때까지 영상을 잠시 쉬었다 가려고 하는데요. 그러니까 오늘 영상 좀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 금양일 영상을 촬영하면서 제가 좀 욕을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지만 솔직히 이제 이 애널리스트라는 게 이 분석가라는 게 이 좋은 점만 항상 말을 해줄 수는 없어요. 항상 안 좋은 점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안 좋은 점을 알아야 우리가 주가 이 종목을 갖고 있을 때도 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부분이 저는 걱정돼서 이 금양을 같이 너 못됐어 금양 안 좋아 이렇게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 항상 같이 이런 함께하는 마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좀 이제 금양 관련해서 금양이 2차 전지 지금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. 2차 전지가 사업이 좀 현재 상황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. 이 배터리 관련해서 이 리튬 관련 가격조차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, 그로 인해서 당연히 이 원가 자체가 하락을 하면 이 물건 자체도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또 물건을 납품하는 이 전기차의 가격 또한 떨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가격이 쭉 떨어지고 이 부분은 과연 좋은 걸까요? 좋은 게 아니죠. 뭐 수요가 많다면 뭐 박리담의 구조로 좋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 현재 이 상황 동안 이 전기차의 수요 또한 많이 줄어든 모습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안 좋다라는 것을 항상 상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안 좋다. 2차 전지 사업은 현재 미래가 밝지 않다. 그러니까 현재 상황입니다. 앞으로의 미래는 저도 기대를 갖고 있어요. 이 앞으로의 기대치는 갖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기대감이 꺾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. 그렇죠? 또 이제 최근에 이 전기차 관련해서 1위가 이 중국 BYD 전기차가 지금 1등을 했죠. 테슬라를 제치고 이런 부분에서 좀 기대치가 더욱더 꺾일 수밖에 없어요. 그 이유가 뭐냐? 당연히 이 중국산 배터리겠죠. 이 중국산 LFP 배터리 때문에 아, 이 중국 배터리 수요가 더욱더 늘어나겠구나. 한국의 이 K 배터리는 수요가 줄어들겠구나. 이런 걱정과 이런 기대감이 꺾여서 주가가 또 하락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. 이 금양뿐만이 아니라 이런 다른 2차 전지 사업 관련주들이 그렇죠.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굉장히 속상해요. 왜냐, 우리가 중국도 제치고, 또 이 K배터리 자체로서 우리나라 이 수출로 많이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. 이런 부분에서 좀 강력했으면 좋겠는데, 이 중국 자체가 이렇게 배터리조차 제치니까 저 같아도 화가 나죠.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저도 속상합니다. 하지만 현재 이 상황은 중국이 자꾸 이 히토류도 가져가려고 하고, 독점하려고 하고, 이 자체에서 지금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. 왜냐면 이 경제력에 있어서 밀리니까. 이 경제력도 만약에 A랑 B가 있어요. A랑 B가 있는데 맛은 둘 다 똑같아. 예를 들어서요. 근데 A가 더 싸다고 하면 A 쪽으로 더 많이 가겠죠. 또 A가 보급형으로 또 좋아하면 이런 부분에서 이 수요 자체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걱정을 해야 된다. 하지만 이 미국 자체에서 지금 중국과 이 갈등이 심하죠. 이런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 한국 배터리, 이 K 배터리가 또 수요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. 보시면 이 테슬라조차 이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를 해서 가격을 낮췄어요. 가격을 낮추니까 우리나라 전기차의 수요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. 걱정이 되죠. 이 경제력에 있어서.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. 나중에 실적이 나왔을 때 이런 이슈는 약간 단발성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고 이 실적이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것을 관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. 보시면 이 금양이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.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.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 4680 원통형 배터리 개발과 2차 전지 관련 장비를 좀 약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2차 전지 장비 같은 경우는 이런 배터리의 수요가 늘어날 경우 장비 수요도 늘어나겠죠. 이런 부분에서 수익성이 커지겠지만 현재 이 전기차의 수요도 둔화되었고 2차 전지의 수요도 둔화되었기 때문에 여기서의 기대감은 꺾일 수밖에 없다. 실적도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 금양이 하겠다는 이 4680의 배터리는 기존 이렇게 똑같이 생겼죠. 이렇게 원통형 배터리로
이 에너지 밀도가 5배 이상 높고 또 제조 비용도 낮아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. 이런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금양이 아직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몰라요. 제가 이 IR 자료라고 있어요. 이 IR 담당자한테도 전화를 해보고 또 금양 이 기업 자체에도 이제 전화를 해봤는데 이 IR 같은 경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이 금양 자체에서는 전화를 받아줬는데 좀 알려줄 수 없다. 제가 이제 IR 담당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속상하기도 하고 이 금양이 과연 2차전지 사업으로 밀고 나갈 수 있을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. 저도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. 만약에 2차전지 사업 밀고 나가서 이 주주님들 이제 드디어 2차전지 사업을 하는구나. 이제 걱정이 좀 덜었다 하는 모습을 저도 보고 싶은데 과연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우선은 이 4680 R&D 센터를 비롯해서 이 DR 발행까지 좀 시기가 딱 당겨진다면 우리가 그때 좀 금양에 대한 희망감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금양 자체가 이 몽골 계열사 이 강산으로부터 이 주식을 취득을 했죠. 지분율 60%까지. 근데 이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 강산 자체가 이 가격을 매긴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. 왜냐? 알 수가 없으니까. 강산 이렇게 있다면 이 땅에 파묻힌 것을 우리가 값어치를 함부로 매길 수가 없잖아요. 이 값어치가 얼마나 될지 몰라요.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아직 이 값어치를 비롯해서 과연 이 여기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말 이런 값어치에 하는 만큼의 양이 뭐 리튬 가격이 나올지 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. 이 강산 자체의 가격으로만은 매기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금양 자체가 제가 이 박순혁 작가님을 욕하고 싶은 건 하나도 없어요. 욕하고 싶은 건 하나도 없지만 솔직히 2차전지 관련 주가 이 유튜브에서 이 박순혁 작가님의 등장으로 이 한국의 이제 뭐 반도체가 아니라 이제 K배터리가 한국의 미래다. 한국의 수출품의 미래다. 왜냐면 우리나라는 수출품으로 먹고 사니까. 라고 말씀을 했는데 현재 2차전지 수요가 줄어들고 중국에 이제 LFP 배터리 나오면서 이 저가형 배터리 나오면서 경제력에서 약간 밀렸죠.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2차전지 힘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보시면 이 금양 관련해서 박순혁 작가님이 이 퇴사를 하면서 이때 이제 5월 달에 주가가 또 빠졌었고 여기 보이시죠 이때 이렇게 흔들렸었고 하지만 이 박수영 작가님이 여러 유튜브 영상에 나오면서 한국의 미래는 2차 전지다라고 말씀을 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크게 상승했다가 다시 쭉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? 기대치가 반영했기 때문이에요. 이 금양이 정말 2차 전지 관련 사업에서 이런 것을 할 거고 이 정도의 강산을 취득을 했고 이 DR 발행해서 여기 4680 배터리 R&D 센터까지 이런 기대치가 다 반영이 된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 이 금양이 정말 이 사업을 해도 이 기대치가 가격이 이미 발행을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해도 좀 주가의 이런 기대치까지는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다. 왜냐면 기대치를 미리 딱 반영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우리가 좀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. 현재 우리가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. 하지만 우리가 좀 현재 이 코스피 지수 또한 현재 빠지고 있으니까 좀 관망하는 자세를 가지는 건 또 어떨까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 이 코스피가 죄송합니다. 코스닥이었네요. 코스피가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 볼벤 하단까지 이탈을 하면서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. 이렇게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지면 어떡하냐? 이 다른 쪽으로 인버스 쪽으로 이제 거래 대금이 몰려들면서 이 관련 종목들이 힘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. 이 금양 또한 코스피에 관련된 종목으로 현재 좀 힘이 좀 저조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장기 이평선 240일과 480일 선을 봤을 때는 이탈을 안 하고 아직 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아 아직 좀 안심은 되지만 현재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매수 물량을 쌓는 게 아니라 좀 관망하는 자세를 갖는 건 또 어떨까라는 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 금양을 얘기하면서 지금 당장 주식을 팔아라. 주식을 당장 살아라.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. 왜냐면 이 금양 아직 스타트업이고 이 추세는 아직 깨지지가 않았습니다.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 이 상승 추세가 아직 깨지지는 않았다. 또 제가 또 이제 금양을 뭐 팔아라 그런 얘기는 근데 금양의 이런 뭐 아직 사업 부문이 아직 잡힌 게 없었고 또 이 박순혁 작가님의 영향으로 좀 주가가 오른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또 신당한다고 하셨다가 찬당 포기를 하셨고 이런 부분에서 좀
팬덤이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당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. 이 주가를 당장 팔아라, 사라라는 게 보다는 현재 우리가 좀 관망하는 자세를 갖는 건 어떨까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주주님들이 원하시는 거는 현재 이 금양 주주님들이 원하시는 거는 당연히 이 금양이 현재 2차 전지 사업을 정말 하고 또 이제 R&D 센터를 결국 설립을 해서 이 힘들었던 이 답답했던 마음을 덜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제가 이 금양 상시 조사하고 있고, 그리고 또 이제 이 실적 간에서도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릴 테니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지속적으로 보면서, 그리고 제가 여태 촬영했던 영상들 한 번씩 보면서 아 금양 이런 미래가 있었고 아 이런 좀 안 좋은 면도 있었구나 이런 거 같이 알면서 이 다방면으로 양방면으로 이제 상승과 하방 시나리오까지 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.